이제 인도, 파키스탄이 이 케이스입니다. 인도가 먼저 사고를 쳤죠. 네. 인도는 사실은 뭐 세계 최대 인구로 지금 됐고, 네. 뭐 대륙이죠. 하나의 대륙이죠. 그리고 자급자족하고, 그리고 냉전 때 소련과 미국 사이에 이제 줄타기를 했는데 특히 네루 총리 때 네루 하지만 네루가 이 중공을 중국으로 만들자고 총대 메고 옷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러시아하고 상당히 가깝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핵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이제 파키스탄이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무리를 해서 이제 핵력을 갖췄습니다. 맞서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인도 파키스탄의 지역 혹은 양국 간 핵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그리고 뭐 주위에 있는 국가들 하고 영향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불똥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뭐 소련과의 갈등 뭐 이런 걸로 변하지는 않는다. 근데 뭐 죽지 않으면 살기로,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살기로 이제 가지려고 하니까 일단 거기 그렇게 해서 현상 상태가 그냥 묵인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이제 워낙이 뭐 거의 자급자족 상태에서 세계 경제랑 그 커플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경제제재 때려도 또 때려라. 우리는 어차피 이러고 사는데 뭐. 그것이 뭘. 우리 핵이 있어야 안심 놓고 잠 자겠어. 최소한 인도인은 파키스탄 때문에, 파키스탄 인도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나 파키스탄 수준의 생활 수준 이하로 내려갈 각오가 있으면 자체 핵무장할 수 있어. 그렇지. 내 이야기가 그입니다. 나 그걸 나는 원시라고 표현을 해요. 파키스탄 북부 쪽 저쪽 사막 쪽 가면요 평생에 목욕 2번 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1번 하고 결혼할 때 1번 하고. 북한 같이 그 영생교가 그리고 이제 수탈을 안 하더라도 연료가 없어가지고 짐승 껴안고 자고 겸손한 양.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네. 세계 12국가. 근데 사실상 종합으로 따지면은 12도 또 상회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이 또 있고 미국이 관여가 돼 있고. 주한미군이 3만 명이 있습니다. 세계 해외 주둔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미군 주둔 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핵을 추진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그냥 폐업하자는 거 아닙니까? 국가 폐업. 국가 폐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비교 형량을 하면은 이런 뭐 만날 핵무장, 핵 그러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간첩이 아니든 맞든 간첩과 다름없어요. 그렇게 봐야 정확히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려는 것,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무지막지한 선동이고 굉장히 저희가 의심되고 굉장히 아니면은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극단적인 무지 천치입니다. 네, 그런 거죠. 자, 이제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는 이미 우리가 전혀 다른 그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 분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면은 뭐 미국이랑 얼마든지 상의할 만한 그런 정도 위치에 우리가 이미 있다. 그거 가지고서 왜 그것도 못 얻어왔냐라고 말할 거 없다. 그거보다 훨씬 큰 차원에서 일을 묵고를 두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술핵 배치는 저건 실효성도 없고 중국에 대해서 취약할 뿐만이 아니라 종중 종북에게 건하게 평화 농성을 위한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체 핵무장은 이거 자살골이며 저명 인사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이건 거의 간첩 선동이다. 자, 그렇다면 이번 윤 대통령 방미 성과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엄청난 성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 국가 전략의 어떤 한 국면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을 넘었다고 보는데 확장 억제를 다룬 게 워싱턴 선언이죠. 그리고 일단 이 선언은 정상회담 성명과는 좀 다릅니다. 선언은 정책이요, 사실은 독트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아요. 닉슨 독트린이 닉슨이 저기 뭐야 그 거의 탄핵 당하다시피 해갖고 물러났지만 그다음에 닉슨 독트린 바뀌었나? 안 바뀌었잖아. 뭐 조금 부분적인 변경은 했지만 다 큰 끝에서 그냥 갔죠. 그래서 보면 한 4가지 측면은 다시 입체적으로 자료 화면 좀 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 도발할 때는 미국이 직접 핵무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 두 번째, 한미 사이의 핵무기 사용 및 협의 그룹을 상수화시켜서 서로 상보적으로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미 전략 자산을 상시 전개하고, 네. 그다음에 이 전개한다는 것을 수시로 시위를 해서 네. 보여주겠다. 보여주고 확정적으로 우리가 이 전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계속 네. 환기시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한국 전략사령부와 미국 전략사령부, 미국 전략사령부는 핵 공격 사령부입니다. 네. 합동 훈련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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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결국은 그야말로 천조국이 핵을 네. 직접 우리하고 협의해서 네.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저기 뭐야, 북이 도발하면 예, 예.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거, 북 정권 끝난다는 거, 이거 트럼프도 말하지 않았나? 트럼프 트위터로 얘기했죠. 아, 트로트로 얘기했고, 트위터로, 트윗질로 했구나, 그걸. 그러니까 이번은 일종의 독트린 선언이에요. 이거는 공식적인 국가 정책 기조 방향으로 정한 거고. 예. 그러니까 뭐 두 개가 다르네. 내가 예, 좀 막 확실히 다르네. 그렇게 보니까. 트윗하고 데클러레이션 선언, 국가적인 네. 선언하고 다르죠. 네, 네, 네. 뭐 그걸로 다 설명이 다 될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한미 사이에 핵무기 사용 협의 그룹을 상설화한다. 예, 예. 이게 나토의 그 핵 기획 그룹 NPG랑 어떻게 다르죠? 아까 전에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네.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네. 좀 요약을 하면은 네. 나토는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달래주는 외교적인 네. 일종의 이 게임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또 구조적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가 3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3대 강대국이 존재를 네. 하고 특히 미국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핵을 가지지 않는 국가들의 안전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을 하고 외교적인 말하자면은 지원을 하는 이게 외교적 게임입니다. 네, 나토의 예. 핵 기획 그룹은 예. 이게 외교 게임이다. 예. 사실은. 군사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외교 게임이다. 근데 이제 반면 우리 한미 사이에 지금 사용 협의 그룹이 이제 작동할 건데 이거는 미국이 핵 공격 작전을 개시하거나 결심을 해서 결실을 할 때 한국이 비핵 전력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비핵 네. 강압, 비핵 타격 전력이 거의 다 완비가 됐단 말이에요. 네. 현무 포까지 됐고 뭐 파이프까지 그런 비핵 전력으로 뭐 육군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서 결국은 네. 뭐 김정은이 개인 참수 뭐 이런 게 아니라 북한 체제 전체를 정리를 하고 접수 평정하는 거죠. 그것을 기획 훈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살벌하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네. 이 말하자면은 우리와 미국의 이 말하자면은 이 한국과 미국 자체가 미국으로 봐서는 동북아 전체와 세계 전략의 변경, 그다음에 한국으로 봐서도 우리 대북 전략 혹은 대동북아 전략의 아주 구조적인 변경이 지금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그러니까 Nuclear 예. Consultative Group, 예. NCG, 한미 사이에 이거는 결국 뭐냐면 미국이 핵 공격 작전 하면서 한국의 비핵 전력으로 같이 움직여서 협조해 갖고 북한을 접수 평정한다. 그 소리야. 그게 아니죠. 그 소리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살벌한 얘기죠. 예. 자, 그러면은 미국이 전략 자산을 언제 어떻게 상시 전개하고 수시 시위는 이게 좀 영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각자 그냥 편의들 하는데 그걸 정확히 규정을 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그 표현인데 이제 regular visibility. 그러니까 regular라는 건 정기적인 혹은 수시로 그러니까 빈번한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visibility라는 건 눈앞에 보이는 거. 오케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 현실성, 시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 시위가 되죠.
근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 있지. 눈에 안 띄면은 그거 한반도랑 관계 없는 상태야? 쇼만 한 거냐? 아니냐?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잠수함 같은 게 네, 그래. 네. 눈에 띄려면 물 밖에 떠오르거나 잠수함이 잠수함 기능을 포기할 때만 눈에 띄어. 그렇죠. 물 밖에 떠오르거나 심지어는 우리 항구에 방문했을 때만 눈에 띄어. 그렇죠. 근데 잠수함의 본력은 엎드려 갖고 물속에서 숨어 있는 거잖아. 그럼 숨어 있을 때 걔는 어디 있냐 이거지. 그렇죠. 없는 채 하는 건데 없는 채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거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 조만간 한국 항구를 이제 방문하는 저 이제 그 핵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 발사를 하는 원자력 잠수함 이걸 미국에서는 이제 SSBN이라 그러죠. 그렇죠. SSBN을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SSBN이요 남의 나라 항구 방문 안 해요. 최근 한 그렇죠. 30년 동안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그리고 남의 왜 그러냐면 자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본토밖에 어디 기지에 간 것도 밝히질 않아요. 시위 안 합니다. 미군 기지잖아. 디에고 가르시아 그 저기 그렇죠. 어디야 그 인도양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거. 거기에 간 걸 밝혔을 때 굉장히 예외적이라 그랬어. 그렇죠. 거기 미군 기지거든요. 그런데 남의 나라 항구에 방문하겠다는 거 아니야. 원자력 저희 핵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이 이게 무슨 시그널이냐면 야, 너희 봤지? 이건 regular visibility야. 이건 수시야. 그러면 수시 visibility야. 그러면은 항상 상시적인 수시가 아니라 상시적인 default invisibility는 어떤 상태인 것 같아? 안 보이는 상태는. 안 보이는 데서 상시 전개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 이게 한반도 인근에 상시 전개에 있다는 소리예요. 서태평양 한반도 인근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멍청하게 번역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언론을 보면 정말 화가 날 텐데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 수시 전개라 그랬어. 잠수함을 수시 전개. 잠수함이 밖으로 떠오면 전개가 안 되잖아. 전개가 아니야. 전쟁 못해요. 그거는 상시 전개, 수시 시위. 시위 그렇죠. 잠수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줘야 돼요. 저기 조중동이랑 저기 그 지상파 계신 분들 정확히 들어주세요. 잠수함은 이게 뭐냐면 상시전개 수시시위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서태평양 한반도 인근에 잠수함 항상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저기 그 무지무시한 굉장히 오래됐지만 정말 지상 최대의 그 파괴력을 자랑하는 B-52 폭격기. 그다음에 B-1B 아주 죽음의 백조가 수시로 서해를 들어갔잖아요. 네. 비행을 했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거 볼 때 굉장히 놀랐던 게 서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놀랐어요. 네. 이게 그 전에도 올 때 동해에서 동해에서 놀았거든. 놀았죠. 네. 그렇죠. 서해는요, 이건 중국에 대한 직접적 협박이거든. 이 B-52에서 놓는 그 핵 순항 미사일과 2,000km쯤 가는데 네. 서해에서 그거 놔버리면요, 충칭이건 성도건 무슨 뭐 시안이건 그러니까 거의 뭐 쉽게 말하자면 티벳, 뭐 귀주, 운남 일부 빼고는 다 가. 우르무치 이런 데 빼고는 다 가요. 그러니까 이게 서해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끔찍한 얘기라고. 이게 그런 적이 없어. 이거는 사실은 위력 시위이지만 네. 위력 전개도 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그냥 응? 그 기억하시잖아. 이게 서해에 들어온 게 뭐랑 똑같은 사건이냐면 왜 저기 그 푸틴이 겁대가리 없이 나 핵 탄도미사일 깔 거야. 나 깐다니까. 나 깔 거야. 이러니까 무슨 짓을 했어? B-52가 스웨덴 그렇죠. 맞아. 국회의사당과 왕궁 위를 낮게 날았어요. 그렇죠. B-52가 그러면 그게 어디냐면 페테르부르크고 거기서 한 700-800km, 1000km 떨어진 모스크바고 페테르부르크는 한 300km밖에 안 돼요. 너희 죽여버리겠다는 소리라고.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기 서해를 난다는 얘기는 유럽으로 치면 스웨덴 왕궁과 저기 그 의사당 위를 나른 거랑 같은 사건이에요. 북의 김여정이가 몇 번 이야기했던 오줌 지리는 사건이네요. 그렇게 중국 보셔야지. 지도부에는. 자, 그래서 저는 북핵에 대해 저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조이고 있다. 그렇게 발언했잖아. 저 북핵을 너희가 컨트롤할 힘과 그 자격이 있는 거 아는데 너희가 좀 잘해라.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또 우리 윤 대통령도 한 일주일 후에
그거 북핵을 중국이 조일 힘이 있는 거라고 라고 알고 있는데 알죠.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로이터 작년 말에 로이터 회견에서 그랬죠. 근데 사실 우리 백모 우리 대표님께서 북핵 반점, 중핵 반점 가지고 네. 북핵은 곧 중국 중핵이다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참 전에는 이 북한과 중국의 이 말하자면 양국 관계의 그 군사 시장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미 속속 나와서 북핵이 중국의 작품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네. 이제 이런 저기 미국은 그렇게 기조가 움직이죠. 바뀐 거죠. 사실은. 예. 자, 이거는 이야기는 이제 중국한테 미국이 너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경고죠. 그리고 그렇죠. SSBM 핵탄도미사일 특히 트라이던트 발사 원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반도 내에서 지금 북핵에 대해서 제한된 걸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예.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은 중국에 대한 위력 시위고 위력 전개가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한미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가 된 거는 결국은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까지 손발을 묶기 위한 그런 포석입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이제 이 내년에 발족하게 되는 한국 전략사령부와 미국 전략사령부가 합동 도상 운동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합동 도상 훈련. 훈련. 그렇죠? 이걸 좀 자세히 좀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시죠? 일단 이제 한국 전략사령부라는 데가 지금 2024년에 발족하잖아요. 네네. 지금 한참 구성 중이거든. 네. 이게 미사일 방어 체계, 네. 미사일 디펜스, 그다음에 공격용 탄도 미사일, 예, 예. 그다음에 심지어 F-35 스텔스 전투기, 예, 예. 그다음에 장3라 그래요. 장보고 3급, 도산 그렇죠. 알창호급 탄도 미사일 발사 디젤 잠수함. 예, 예. 이거를 다 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미사일 방어와 막강 독침을 다루는 곳이 바로 한국의 전략사령부예요. 예, 예. 반면에 미국의 전략사령부는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다루는 곳이야.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 둘이 모여서 도상훈련하는 게 이게 뭘 의미하냐? 그거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답은 딱 나오죠. 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핵심 군사력이 총동원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전략핵까지 포함한 핵 공격을 하면서 북한을 완전히 이 접수평등을 완전히 제압을 해서 접수평등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레짐 체인지 뭐 위에 권력층을 변경하고 이런 것을 넘는 겁니다. 네. 완전히 국채를 바꿔버리겠죠. 국채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폴리티 시스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해방이죠. 그리고 보면 워싱턴 선언 자체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렇게 봅니다. 네. 아이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워싱턴 선언은 이제 다 살펴본 거야. 예. 우리가 예, 그 중요 주제들을. 그럼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정상회담 때에 한쪽으로는 워싱턴 선언이 나왔고 다른 한쪽으로는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그렇죠. 예. 워싱턴 선언은 이건 확장 억지력에 대한 거고 그렇죠. 예. 공동 성명은 좀 더 브로드해요. 예, 예.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짧게 핵심 테마가 뭔지 한번 좀 요약해 주시죠. 첫 번째 제일 먼저 얘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네, 이거 그리고 한번 자료 화면에 지금 뜨고 있습니다. 네. 지원 의사를 표명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공통으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지지하고 디지털 통제 국가를 규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거죠. 그렇죠. 중국의 만리방화벽, 만리방화. 인터넷 검열, 그 사실은 그리고 디지털 레니니즘, 사실, 디지털 전체주의. 그거 사실은 뭐 네, 그거. 자기들 중국은 국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명백히 이 국제인권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셋째가 대만 남중국해에서의 무력에 의한 네. 현상 변경 시도를 규탄합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뭐도 나오냐면 인공섬 만들어 가지고 군사 기지화하는 거 반대한다고도 나와요. 그게 성명에. 저희 그게 남사운동 도발이잖아요. 스프레틀리. 예. 지 마음대로 주권 도발하는 예, 겁니다. 예. 그 사실은 내용으로 따지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동일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요 지금 공동 성명이 굉장히 셉니다.
네 번째가 한미 삼각안보 체제 구축을 전명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즉 문제는 중국의 말 도발이라고 하는 게 예. 총력을 다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럼 다섯 번째가 이제 한미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코노미와 관계되는데 반도체, 네네. 배터리, 전기차, 네네. 그다음에 원자력, 바이오, 양자 컴퓨터, 우주 등 네. 첨단 먹거리 분야에서 한미 두 나라의 경제 기술 협력을 밝혔고 이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양국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워싱턴 선언 네. 그리고 한미 정상 공동 성명 네. 이게 이번에 이제 두 개의 사실상의 결과물인데 네. 이게 지난 3월에 윤 대통령이 방일 직전에 요미우리와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러한 전략, 그러한 정책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여요. 예, 그걸 예. 잠깐 짚어주시죠. 첫째가 사실은 뭐 자체 핵무장은 안 된다. 그 자살골이야라고 하는 뉘앙스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가 전술핵 배치 없다. 안 한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미국 확장 억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네. 실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지금 뭐 한국식 핵 공유라고 지금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가장 실효적인 확장 억지를 최대치를 만들어 나온 겁니다. 네,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리고 네 번째가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국군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방미 때 나온 거랑 결국 다 같은 얘기야. 미리 말하면 예, 다 틀이 다 짜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사실상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데 북한 핵을 사실은 명분을 삼아 한미일 3개국이 중국을 제압 순치하는 억제 프레임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고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중국은 굉장히 아마 예, 예. 난처할 겁니다. 난망할 겁니다. 예, 예. 그거 한번 봐요. 반응이 좀 싸하죠. 뭐 싸운다기보다도 이게 우물우물거리면서 한국 위험한 길 가지 마. 한미가 왜 대만을 언급해? 그거 위험한 짓이야. 뭐 이러면서 우물우물 중얼중얼해. 한번 직접 보시죠. 제가 보다가 하도 한심해서. 중국이 한미 공동선언에서 대만 문제를 담은 건 내정 간섭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며 한미는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라고 반발했습니다. 我们敦促美韩认清台湾问题的实质，恪守一个中国原则，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在错误和危险的道路上越走越远。 네, 이건 이제 그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에서 언급이 된 대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고요. 예, 예. 거기다 이제 워싱턴 선언에서 한 확장 억지력에 대해서도 또 우물우물하고 얌전하고 조신하게 예, 예. 예, 조신하게 이제 평을 했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서 이제 너희 그거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짓이야. 저는 말이죠. 예, 예. 참 이거 보면서 왜 얘들이 갑자기 이렇게 조신하게 평하냐? 중국은 전략외교는 전략외교는 어디 가고? 선언을 채택한 것을 두고는 지역 내 그- 긴장을 조성하는 그- 행동이라고 잠깐만 들어보시고. 비판했습니다. 예. 损害他国战略利益，加剧半岛紧张局势，破坏地区和平稳定，与半岛无核化目标背道而驰。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전번에 뭐 불태워 죽인다 뭐 이랬으니까 요번에는 찢어 죽인다 이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여성 대변인 나와서 이렇게 아주 얌전하게 그래서 야 얘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착해졌지 왜 이렇게 점잖아졌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아치 깡패라는 게 이게 적당히 패면 기어오르잖아. 근데 살벌하게 패면 쭈그러지거든. 죽으시죠. 좀 험하게 안 사셨지. 저는 험하게 살진 않았어도 험하게 사는 사람 영화에서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봤어.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그리고 일본이 확실하게 진영을 갖추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만찬장에서 한미 정상 사이에 거의 듀엣 부르듯 콤비 맞추는 것 보고 아마 머리털이 쭈뼛 섰을 거예요. 우리 진핑이 아재가. 그렇죠. 예. 사실 그럴 일도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보니까 노래 못 부르더만. 그리고 어떻게 그 80 뭐 이렇게 이착저착 그 저기 바이든 할배가 그 콤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듀엣이라고. 사실 좀 그렇잖아.
뭐 이게 농담이고. 농담이죠. 네, 농담이고. 뭐 잘하시던 잘하던데. 사실 이 두 그러한 종류의 격조 높은 그런 그 동맹 관계가 펼쳐지는 거를 보면은 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 그렇죠. 뭐 소름이 유럽이든 끼쳤을 것 다른 같아. 국가들도 보면은 굉장히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놀랐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컸구나. 그렇죠. 예. 저 만만한 놈들 아니네. 음. 그러니까 중국이 알아서 이제 얌전하게 생긴 여성 대변인 내보내서 너희 그거 위험한 짓이야. 그래 너희가 왜 대만을 언급하냐? 불태워주겠다는 거의 소리를 못하고. 난 요번에 찢어 죽인다 그럴 줄 알았어. 자, 이번 방미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네. 이제 지금 이 확장 억지 차상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현실적 그 효용성이 있고 적확성과 그다음에 네. 운용성이 뛰어난 현실적인 차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네. 자,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과 우리가 같이 하는 확장 억지,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이 처음에 만들었던 MD를 한국형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실은 중국에 대한 독침, 그 다음에 대북 억지까지 상당한 부분 갖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까지 가세를 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삼지창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중국이 이 세계 도발이 수그러들 줄 모르고 점점 점강하는 데 대한 한미일의 대응이고 우리의 대응이고 미국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게임에서 시간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언젠가 북한 자유와 찬스가 온다라고 하는. 네, 이렇게 우리가 부분은 뚜벅뚜벅 가면 예. 네, 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성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북한 자유화 동맹 차원으로 한 단계 진화시키는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관문을 열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